자, 해보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24페이지는 중학교 3학년 내용에 해당되는 1과 에너지 파트. 그래서 요번에 시험 범위인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 앞부분 해줄게. 자, 1과 에너지로 얘기야. 자, 과학에서 얘기하는 1과 물리에서 얘기하는 1은 다르다. 왜? 과학에서 얘기하는 1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 그러니까 아빠가 회사 일 하느냐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 1은 과학에서 인정할 수 없다. 왜?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과학에서 얘기하는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1의 정의, 1차 면접은 정의 얘기하셔야죠. 자, 어떤 물체가 있을 때요. 반드시 내가 일할 대상이 필요하죠. 그게 A라는 물체입니다. 자, 물체에 여러분들이 뭐 줘요? 힘을 주니까 힘을 줘서 그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생기는 물리력. 어떤 물체에 힘을 줘 힘 준 방향으로 뭐 시켜야 돼? 이동시켰을 때 생기는 물리량을 1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체에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생기는 물리량을 우리는 1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 일의 양은요. 내가 준 힘에다가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를 곱한 값. 그래서 힘의 단위는 반드시 뉴턴이어야만 되고요. 이동 거리 단위는 무조건 미터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에서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기 때문에 1의 양은 20 뉴턴 미터라고 쓰는데 단위를 이렇게 중복해서 쓰는 거 싫어서 똑같은 의미지만 새로운 과학자 이름 붙여서 우리 뭐라고 한다? 20줄이라고 한다. 그래서 1의 단위는 뉴턴 미터 써도 됩니다. 줄 써도 되고요. 같은 단위예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한일의 양을 우리가 정의하는데 문제는요. 이렇게 똑같이 2kg짜리 물체가 있는데 내가 비스듬한 방향으로 10N의 힘을 수평면으로부터 30도 각도로 줘서 얘를 똑같이 밀고 갈 거예요. 2m요. 그렇다면 나의 힘이 한일의 양이 똑같이 20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요. 한일의 양은 보여드린 것처럼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을 이용해서 한일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른쪽 방향으로 2m 움직였으면 실제로 오른쪽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비스듬한 방향의 힘은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으로 나뉠 수 있고 그거를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이 원래 비스듬한 방향의 힘이다. 그랬을 때 이 작은 게 직각삼각형의 역할을 하니까 피타 쓰면 된다. 맞죠? 그래서 수평 방향의 힘은 이 힘을 F라고 하면 F 코사인 세타 값으로 수직 방향의 힘은 F 사인 세타 값으로 환산해서 구하면 된다. 됐어? 소연아 이해돼?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데 사용한 힘은요. 10 곱하기 코사인 30이니까 얼마 하게? 5루트 3. 에다가 이동한 거리 2m를 곱해서 이럴 때 한 일은요. 사실은 10루트 3인데 대략 얘와 크기를 비교하려고 보시면 됐죠? 이때는요. 루트 3이 1.7이니까 대략 17줄의 1밖에 못했네. 20보다는 한 일의 양이 줄었네. 이 얘기입니다. 맞아? 그러면 물체는 여전히 수평으로 움직이는데 내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 한 일이 20이었는데 그거보다 각도를 살짝 주니까 한 일이 줄었어. 그죠? 각도를 조금 더 크게 10N의 힘을 줄 건데 각도가 60도라고 치자. 한 일의 양은 더 줄겠니? 아니면 그대로겠니? 더 줄어요. 왜? 수평 방향으로 사용한 힘의 크기가 더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60도로 힘을 주면 수평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 얼마일까요? 5N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2m를 곱했기 때문에 한 일은 10줄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동 방향으로부터 각도를 더 크게 줄게요. 90도. 됐어?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얼마게? 0이란 말이죠. 됐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2m를 밀고 가더라도 내가 한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배워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는요. 딱 얘하고요. 같은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힘을 준 두 경우만 배우잖아요. 그렇죠? 중간 단계는 안 배우잖아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힘을 줄 때 최대한의 일을 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이 얘기고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한 일의 양은 감소하는 거고 그러다가 각도가 몇 도가 되면 90도가 되면 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힘을 줄 때가 최대의 효과.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 일을 구할 때요. 힘과 이동 방향 사이의 관계 봤어. 아,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줄 때가 최대구나.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힘을 줘서요. 얘를 10N의 힘을 줘서 밀고 갈 건데 이 상황에서 작용하는 힘이 하나일까 여러 개일까? 여러 개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힘을 주는 경우, 그죠? 이렇게 해서 밀려갈 때요. 실제로는 물체와 바닥 사이에 모두 작용하니 마찰력도 작용해. 그리고 모두 작용할까?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도 작용하고요. 자, 중력만큼 물체가 땅을 누르면 땅이 밀어 올리는 모두 작용하니 수직 강력도 작용할 거야. 이렇게 다양한 힘들이 작용할 건데 이때 우리는 이 다양한 힘들을 이용해서 두 번째 일의 종류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요. 첫 번째 일의 종류는 사람이 준 힘이 한 일이죠. 자, 사람이 준 힘의 한 일을 우리가 그냥 힘이 한 일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마찰이라는 힘이 한 일, 마찰이 한 일. 세 번째는 중력이라는 힘이 한 일, 중력이 한 일. 네 번째는 수직항력이 한 일, 이런 것들 있겠죠. 수직항력이 한 일.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힘들을 다 합한 알자 힘이 한 일. 그래서요. 그냥 한 일이 얼마야?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힘이 한 일을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한 일의 양이 달라질 거니까. 됐죠? 이게 바로 일의 종류고요. 중학교 3학년 때는 일 중에서 딱 두 개 배웁니다. 무슨 일과 무슨 일 배우니? 뒤져버려. 마찰이 한 일과 중력의 한 일. 요거 두 개만 배우죠. 되겠어? 네. 근데 여러분들은 다양한 일이 존재할 수 있고요.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플러스 A과 마이너스 A라는 것도 있어요. 해볼게요. 자, 보시면 힘이 한 일은요. 힘 얼마에다가 10N에다가 2m 밀고 갔으니까 힘이 한 일은 얼마라고요? 20J라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그거예요. 그쵸? 마찰이 한 일을 구하래. 물론 얼마에다가? 4N에다가 몇 미터? 2m 밀고 갔으니까 마찰이 한 일 얼마야?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힘을 주는데 그 힘이 물체가 이동한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요. 플러스의 힘이고 그 힘이 한 일은 플러스 1이다. 근데 물체가 운동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마이너스의 힘이고 그 힘이 한 일은 마이너스의 1이다. 알겠어? 이 얘기야. 됐죠? 자, 근데 중학교 때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이거 쓰면 돼? 안 돼? 이거 안 돼. 됐어? 그냥 마찰이 한 일도 그냥 8줄 이렇게 쓰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중력의 한 일은요. 얼마? 뒤져 이 새끼들아. 20N의 힘으로 몇 미터 밀고 갈 건데? 2m 밀고 갈 거야? 그럼 문경아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선생님 뭐라 그랬어? 힘의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몇 도면? 90도면 할 일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20이 아니고 0이라고 임마. 그 얘기잖아. 그래서 이게 내신에 나와요. 이렇게 물체를 움직이면서 중력의 한 일 얼마니? 그럼 중력의 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몇 도니까? 90도니까. 알겠어? 그래서 2m 이동하는 이 방향으로는 중력이 일을 못했습니다. 알겠어? 이 얘기야. 그래서 얘는 중력의 한 일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알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수직항력의 한 일 얼마일까? 이 또한 0이야. 90도라서. 알겠죠? 자, 알자 힘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배운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잡아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과했던 것들 또 한 번 들어서 포인트를 못 잡았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알짜임이 한 일은 힘의 합력은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요. 수직의 힘들은 수직의 힘들끼리 합력 구해. 자, 수평의 힘들은 수평의 힘들끼리만 합력 구하면 돼. 알겠어? 그러면 수직의 힘은요. 아래로 20, 위로 20. 합력 얼마? 0이야. 그죠? 수평의 힘은요. 오른쪽으로 10, 왼쪽으로 4. 얼마? 오른쪽으로 10, 왼쪽으로 4 작용하잖아요. 수평 힘의 합력은 오른쪽으로 얼마? 6N예요. 그래서 얘는 알짜 힘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6N의 알짜 힘이 작용하죠. 맞아? 그러니까 얘 알짜 힘이 한 일은 플러스 6N의 힘으로 2m 밀고 갔으니까 알짜 힘이 한 일이 플러스 12J이에요. 여기 빼야죠. 되겠어? 이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1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확하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을 이용해서 한 일이 있냐고 판단하셔야 된다. 알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각의 1을 구하는 방법도 알았고요. 플러스의 1이라는 것과 마이너스의 1이 뭔지도 배웠단 말이야. 근데 알짜 힘의 한 일은요. 사실은 알짜 힘을 구해서 한 일을 구해도 되지만 모든 한 일을 다 더하시면 알짜 힘의 한 일이 나오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됐어? 이렇게도 나와. 그럼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이 뭔지 종류도 알았고 표현 방법도 알았는데 자, 이 일을 나타내는 그래프 1 그래프 기억나냐? 한 일은요. 힘에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하면 되는데 한 일을 나타내는 그래프는요. 세로축은 힘이고 가로축은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고 되겠냐? 자, 얘를 옆에서 그리면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준 힘이 10N입니다. 10N의 힘을 계속 줍니다. 2m 갈 때까지. 그러면 한 일 어딨어? 면적. 라고 하면 맞아요. 힘은 세로에 있고 이동한 거리 가로에 있으니 세로와 가로를 곱한 값이 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적 속에 한 일이 숨어있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물체가 이동할 때까지 항상 일정한 힘을 주지 않을 경우도 있죠. 내가 용수철을 당긴다? 얘는 당길수록 힘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커져요. 그죠? 일정하지 않습니다. 얘는 이동한 거리라고 하는 늘어난 길이 그거와 작용하는 힘은요. 비례관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 그럼 얘는 한 일 어디 있어? 밑에 있는 면적이죠. 그죠? 그래서 용수철이 한 일 어떻게 구해서 불러? 2분의 1 fx죠. 됐어? 근데 f가 뭐야? 탄성력 어떻게 구해? f는 kx니까 f 자리에 kx 집어넣어서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용수철이 한 일은 삼각형의 넓이고요. 용수철이 받은 일만큼 이게 용수철이 생기는 무슨 에너지였어? 탄성 에너지. 그래서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이 2분의 1 kx 제곱. 그래서 이거를 써. 자, 그 다음에 너네 배운 사람들 얘기해. 이 그래프에 어차피 나왔으니까 기울기 뭐야? 용수철 상수 K가. 알겠어? 네, 이런 것들도 기억해봐. 그래서 한 일은요. 힘거리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넓이였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옌병을 알고 보니까 한 일이 없대. 어떤 경우 그래? 힘을 준 야, 방향이 수직. 좋은 거 뭐라도 줘. 이 새끼 눈 감고 있잖아. 동경구 지랄이야. 섹시하게. 자, 보자. 보시면요. 한 일이 없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요. 뭡니까? 네. 물체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일해 안 해? 왜 안 해? 내가 안 움직이니까. 내가 힘을 줬어도요. 물체가 밀려가지 않는다면 한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들고 가만히 서 있어. 나 한 일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벌 받는 거야, 새끼야. 알겠어? 일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요. 내가 힘을 주지 않는데 혼자 가. 됐어? 그럼 내 힘이 한 일은 존재할 수 없죠. 됐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전에 배운 거. 이게 네, 힘을 줘서 이동도 했지만 힘 준 방향과 이동한 방향 몇 도? 90도. 그러면 한 일이 존재하지 않겠지. 그러면 이 경우에 해당되는 얘는 뭐 있어?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고 뺑글 돌리는 등속 원운동을 할 때요. 이 물체가 돌기 위해서 반드시 원의 중심 방향으로 90력이라는 힘 받아야 되고요. 근데 그 순간 물체는 원의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려고 그러니 네, 운동 방향과 작용하는 힘의 방향의 등속 원운동은 언제나 몇 도야? 90도예요. 얘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서 여기에 와도 이때 작용하는 힘은 원의 중심 방향, 운동 방향, 접선 방향. 그래서 한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등속 원운동이 이 경우인데 여러분 교과서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있잖아. 지랄해. 아니 개발하는 뭐 있어 이놈의 새끼들아! 수평면에서 물체를 뭐하고 들고 앞으로 뭐한다? 걸어간다. 정신 안 차려. 이렇게 물체를 들고 있을 때 떨어지지 않으려고 위쪽 방향으로 내가 힘 주거든요. 그래놓고 나는 앞으로 걸어가거든요. 됐어? 그러면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몇 도니? 90도. 그러니까 한 일이 없어요. 됐죠? 그래서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걸어가는 건 한 일이 없다라는 얘기다. 알겠어? 네. 근데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 들고 걸어가는 건 한 일 없지. 맞냐? 들고 걸어간다는 한 일이 없는 건데 들어 올리고 간다. 이거는 한 일이 있니 없니? 있어요. 뭔 차이냐면요. 들고 가는 건 이미 든 상태로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한 일이 없는데 들어 올리고는 바닥에 있는 애를 들어 올린 다음에 걸어가는 거죠. 들어 올리는 건 중력이 아니겠죠. 맞아. 그러면 물체를 든 상태로 계단을 올라가는 건? 이건 한 일이잖아. 이거 한 일 있죠. 네, 여기 있던 물체가 여기까지 들어 올려주는 거니까. 알겠냐? 그래서 얘는 옆으로 갈 일은 없지만 위로 올라간 중력이 아니라 존재한다. 이런 얘기. 하겠어? 네. 그래서 비교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가 2kg짜리 물체가 있는데요. 이거를 바닥에서 밀어요. 10N의 힘으로 밀고 그래서 2m 간 다음에 2m 높이로 올려서 선반 위에 올릴 거야. 그래서 이 일을 할 건데 이때 하얀색 방향으로 이동해서 일을 한 아이가 1번이고요. 자, 2번은요. 자, 이 분홍색 방향으로요. 일단 들어. 그래서 든 상태로 걸어가서 올려. 이게 2번 경우가 한 일이야. 네. 네? 1번이 한 일과 2번이 한 일 중에 누가 많을까요? 1번이니까 같아 안 같아? 1번이죠. 안 같아요. 네? 몇 번이 한 일이 훨씬 많아요. 1번이 아, 맞아요. 1번이 한 일이 1번이 훨씬 많아요.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1번은 밀고 갔으니까 마찰이 한 일, 아니 힘이 한 일 있겠죠. 네. 얼마? 16N 곱하기 2m. 그래서 힘이 한 일은 20J야 라고 하는 요 A 구간의 한 일이 요만큼 있어요. 됐어? 그리고 들어 올릴 거야. 자, 그럼 2일 구해보자. 들어 올릴 거야. B 구간의 한 일 얼마일까요? 들어 올릴 때는요. 얼마만큼 들어요? 2kg짜리니까 최소한 얼마만큼 힘줘야 돼? 중력. 그러면 20N의 힘으로 몇 미터 올렸니? 2m. 그럼 중력의 한 일은 얼마니? 40m. 됐어? 중력의 한 일은 무게 곱하기 높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가 한 일은 결국은 합하면 얼마 되니? 60대. 맞아? 근데 2번 경로로 한 일은요.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이 일은요. B와 똑같은 양의 이 40줄의 일을 한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옆으로 수평으로 걸어가는 이 구간은요. A와 똑같은 한 일이 있니 없니? 없어요. 이 구간은 한 일이 없잖아.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걸어가니까. 맞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40줄의 일만 했어요. 알겠냐? 여기에 해당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체를 밀고 가서 들어 올리는 건 한 일이 많이 있지만 든 상태로 걸어가는 요 구간은 일이 없기 때문에 1번 경로로 움직이는 아이가 훨씬 더 한 일이 많은 거다. 알겠어? 이런 것들은 내신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고요.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작용한 힘이 물체의 무게 곱하기 높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똑같이 2kg짜리인데 2kg짜리를 밀고 2m 밀고 가요. 2kg짜리를 들어 올려요. 2m. 1번과 2번이 한 일이 같을까 다를까? 이거 달라요.
얘는 무조건 무게만큼 힘드니까 20N의 힘으로 들어 올려야 되겠죠. 근데 얘는 밀 때 힘은요. 바닥과 마찰력 이상만 주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10N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30N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마찰력이 엄청 크면.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러니까 같은 물체를 같은 거리만큼 이동했다고 해서 무조건 한 일이 같지 않다. 되겠어? 근데 이때 미는 힘과 이때 들어 올리는 힘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알겠냐? 네, 이런 것들도 기억해 보세요. 자,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요 다양한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다. 딱 중학교 3학년 내신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러한 일도요 누가 더 일을 잘 하고 있니? 라고 하는 일의 효율성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일률. 이건 중학교 3학년 내신이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누가 더 일을 빠르게 하느냐가 일의 빠르기 일률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A도 B도 C도 한 일의 양은 얼마냐면 다 똑같이 1의 일을 했다고 치자. 같다고 치자. 근데 얘네들이 일하는데 걸린 시간이 달라요. 초로 계산하셔야 되겠죠? 얘는 일하는데 1초 걸렸어요. 얘는 일하는데 2초 걸렸어요. 얘는 일하는데 3초 걸렸어요. 그럼 누가 더 일을 빨리 한 거니? 네. A가. 얘네들의 일한 빠르기를 일률이라고 하는데 일률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일까? 일률 비율 얼마? 그렇지. 일률은요 한 일을요 걸린 시간 초로 나누시는 거거든요.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의 일률이 6대 3대 2야. 맞죠? 3대 2대 1 이거 안 돼. 법적으로. 알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일률이라는 건 누가 더 일을 빨리 했느냐기 때문에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누니까요. A 같은 경우에는 1줄에 일을 하는데 1초 걸렸어. 얘 일률 얼마야? 라고 하면 1 줄퍼 초가 원래 일률이겠죠. 근데 이렇게 단위 중복해서 쓰는 거 싫어서 이 단위를 과학자 이름으로 바꿔서 1와트의 일률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일률이라는 건 일한 빠르기다. 또는 단위 시간당 한 일 1초당 한 일의 양이야. 얘는 1초당 1줄의 일을 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러한 일률이는요.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누면 되는데 일은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그걸 걸린 시간 초로 나눈 건데 눈으로 뭐가 보여요? 이게 뭘까요? 속력이요. 그죠? 그래서 일률은요. 힘에다가 그 힘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빠르기 속력을 곱해도 일률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일을 초로 나누는 이 방법도 있고요. 자, 힘에다가 속력을 곱하는 이 방법도 있다. 라는 얘기야. 되겠어? 하겠어? 오케이. 요게 일한 빠르기 일률인데요. 자, 이 일률이 나누면요. 1와트는 1줄퍼2랑 같죠? 근데 일률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HP. 이거 뭘까요? HP! 이거 뭘까요? 마력! 그래서 홀스 파워. 알겠냐? 라고 하는 마력입니다. 말이 1초 동안 하는 일. 그래서 이게 몇 와트일까? 몇 와트일까? 735와트입니다. 그래서 말 한 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735와트. 그거 내놔. 껌. 이것들 다 그냥 코에다 넣어버린다네. 자, 그래서 1마력은 735와트. 알겠어? 네, 이런 건데요. 이 부분이 중학교 3학년에 원래 있다가 빠졌어요.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한 빠르기다 라고 하는 일률이라는 개념도 알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나는 무한대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죠. 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사람도 물체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일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일하는 거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 그런다?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물체도 사람도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만 일할 수 있어. 됐어? 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처음 에너지가 얼마였냐면요. 저는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100만큼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일을 했다고요. 얼마만큼 했냐면 40만큼 일했다고 치자. 그러면 일한 후에 저의 나중 에너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60줄이죠. 이걸 수학적으로 풀면 100 마이너스 40이 60이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일을 했더니 에너지가 주네요. 그렇죠? 일을 한 만큼 에너지가 주는 걸 과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너지가 일로 못했다 전환된 거야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서 느끼셔야 되는 거 일은 에너지를 감소시킵니다. 그죠? 네, 감소시키는 일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일하고 나면 저의 처음 에너지가 얼마냐면 60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일을 한 게 아니고 받았대. 일을 받았다 20. 그럼 저의 나중 에너지는 80. 그러면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60 더하기 20이 80이라서 얘는 처음보다 에너지가 증가했네. 그래서 얼마만큼? 일 받은 만큼이죠. 그러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도 존재합니다. 됐어? 자, 이렇게 에너지가 증가되는 걸 우리 과학에서는 일이 거꾸로 에너지를 또 못했다, 전환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쉽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단위도 똑같은 걸 써요. 줄. 알겠어? 네. 그래서 어떤 언니가요. 작년에 면접 보러 가서 세종입니다. 일과 에너지는 같은 물리량이니 다른 물리량이니? 라고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할까요? 같은 물리량이에요 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다른 물리량이에요 라고 얘기해도 맞습니다. 이걸 열리는 문항이라고 해요. 대신에 근거를 정확하게 내셔야 되는데 왜 같은 물리량이라고 생각하니? 서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맞아요. 서로 전환되는 관계이고 단위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물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누나는 다른 물리량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합격하고 왔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왜 다를까요? 그 누나는 왜 일과 에너지는 다르다고 했을까요? 정의가 달라서. 그러면 충격량이 뭐야? 한국말로? 네. 충격량. 운동량과 충격량 우리 배웠잖아요. 충격량이 뭐예요? 충격량은 뭐예요? 줄임말. 충격량은 뭐예요? 줄임말. 모르겠습니다. 바보들. 운동량의 변화량. 그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충격량이 운동량이야? 아니죠. 실제로요. 일은 뭐냐면 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에너지가 아닙니다. 됐어? 얘가 처음 에너지가 100이라고 해서 일이 100이야? 나중 에너지가 60이라고 해서 얘가 일이 60이야? 아니죠. 그럼 일은 뭐예요? 나중 에너지에서 처음 에너지를 뺀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0이에요. 그래서 일은요. 나중 에너지에서 처음 에너지를 뺀 에너지의 변화량보다 1인 거예요. 되겠니? 그래서 실제로 일과 에너지는 같은 물리량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일은 에너지 변화량이기 때문이에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 충격량과 운동량 같은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량이 충격량 아니 에너지의 변화량이 일이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같은 양은 아닙니다. 라고 누나는 얘기했어요. 됐어? 네. 그렇다면 보면 거꾸로 봐봐. 얘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60 됐대. 무슨 말이야? 얘는 40만큼의 일을 뭐 했다? 했다가 하는 거예요. 됐죠? 에너지가 60이었는데 80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얘는 일을 얼마만큼? 20만큼 뭐 했다? 받았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한 양만큼은 반드시 에너지가 뭐에 있어야 된다? 변에 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에너지는 얼마냐면 80이에요. 근데 얘가요 100시간이 지나는 동안 한 일도 받은 일도 없대요. 그러면 에너지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됐어. 그래서 일의 양이 에너지의 변화량을 얘기한다. 일을 안 했으면 에너지도 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마이너스의 일은 뭘까?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플러스의 일은 뭘까? 이걸 배웠습니다. 지금 뭡니까? 여기서 배웠죠. 됐어. 일에는 플러스의 일과 마이너스의 일이 있는데 그 플러스의 일이라는 건 요일만큼은 반드시 에너지를 뭐 시켰어? 증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 동안 사람은 에너지를 20만큼 증가시키려고 했다. 근데 마찰력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에너지를 얼마? 8만큼 줄였다. 이 뜻이에요. 됐어?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지 알겠죠? 어떤 일? 네.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무조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을 한다. 됐어? 네.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무조건 에너지를 뭐 시킨다? 감소시킨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도 있고 감소시키는 일도 있는데 그 일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물체가 운동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만큼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물체가 운동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에너지를 감소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 감소시키는 일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물체가 마찰이 있는 곳을 지나가 에너지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왜냐하면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마찰이 있는 곳을 지나면 무조건 에너지를 감소해야 된다. 알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라는 건 일할 수 있는 능력이면서 일은 에너지의 변화량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일은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킨다가 정해져 있니? 아니면 그때그때 다르니? 그때그때 달라요?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있죠? 무슨 에너지 있어요? 운동 에너지. 또 무슨 에너지 있어요? 위치 에너지 있어요. 그 중에서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뭘까요? 그렇죠. 얘는 알짜 힘이 한 일만큼은 무조건 운동 에너지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는 알짜 힘이 한 일이 플러스 12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보다 운동 에너지가 여기에 도착하면 12만큼 뭐 해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얘 처음에 속력이 1이었어. 2km 다리가 1의 속력으로 가고 있었어. 그럼 여기에 오면 속력 얼마야? 9에. 맨 처음에 속력이 1이었어. 그래서 네, 이런 일을 받고 나서 여기에 오면 속력 얼마가 돼야 될까? 빨리 얘기해. 얼마? 2루트 3이요? 자, 볼게요. 실제로 알짜 힘이 한 일만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야. 얘는 알짜 힘이 한 일 얼마 받았어? 12.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처음보다 12만큼 증가했어야 돼. 맞아. 그러면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얼마니? 1. 그래서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1이니까 거기다가 12를 더하면 나중 운동 에너지 나오겠지? 그러면 나중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9 제곱이 얼마야? 13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러니까 나중 속도가 얼마야 되니? 루트 13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이 뜻이잖아.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왔을 때 얘의 속력이 얼마인지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정확하게 알짜 힘을 구할 수 있으면 알짜 힘이 한 일만큼 무조건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한다. 또는 거꾸로 알짜 힘이 한 일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빼면 되고.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알짜 힘이 한 일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해되지? 이해돼? 네. 자,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뭐야?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누가 하냐? 중력이 아니니까.
됐어?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중력이 한일이지요. 자, 2kg짜리 물체가요 10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닿습니다. 중력의 한일 얼마입니까? 200이죠.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얼마입니까? 200이죠. 됐어? 200이에요. 됐어? 근데 더 아세요? 이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작용한 RGM이 얼마예요? 중력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중력이 한일만큼 위치 에너지도 감소하지만 중력 그 자체가 얘한테 뭐가 된다? RGM이 된다. 그러니까 중력이 한일만큼이 얘한테는 무슨 변화량이 생긴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럼 이때 바닥에 닿을 때 속력 얼마일까요? 구해줘. 처음에 정지 상태로 물체가 떨어져 바닥에 닿을 때 속력 얼마일까요? 얼마? 10, 10루트 2. 자 보세요. 실제로요 얘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풀면 되죠. 그래서 얘 알자임이 한 일이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니? 중력 그 자체가 알자임이니까 200이야. 근데 처음에 운동에너지 없었죠. 그러니까 알자임이 한 일 200을 더하면 그게 나중 운동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9제곱. 됐어? 그래서 10루트 2가 나와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우리가 배운 사람들이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바닥에 닿을 때 무슨 에너지가 된다?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속력 구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중력의 한 일은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고요. 알자임의 한 일은 정확하게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과 에너지는요 서로 전환되는 관계인데 특정한 일은 특정한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이걸 우리가 일 에너지 정리라고 해서 물투에서 배웁니다. 근데 그럴 이유 없죠?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중에 첫 번째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이 얼마냐면 2분의 1 mv 제곱. 이때 보면 m이 뭐야? 질량이고 v는 속. 이거 방향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 없어요. 일과 에너지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얘는 방향 고려하지 않고 크기로만 구하는 속력입니다. 지금 1과 1이랑 에너지는 스칼라가 네, 무조건. 아. 1과 에너지는 스칼라고요. 중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스칼라가 아니고 힘밖에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것 중에 방향을 갖는 건 힘밖에 없어요. 그죠? 그걸 뺀 1과 에너지 이런 것들 속력, 이동거리 다 방향 없는 스칼라 값이에요. 알겠어? 자, 그러면 또 배가 어떤 물체가요? 이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를 던졌대. 이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를 던졌대. 이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를 던졌대. 운동 에너지 누가 클까? 1번? 2번? 3번? 던지는 순간 운동 에너지 누가 클까? 다 똑같죠. 방향 상관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방향 상관없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그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랑 방향이 상관없는 값이다. 자,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의 속력을 갖는데 딱 중학교 3학년 내신으로 해볼게요. 여기 미니카 있어요. 이 새끼가 2kg짜리 미니카가요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A는 운동 에너지 있지. 됐죠? 근데 얘가 가다가 책과 책 사이에 자가 튀어나왔는데 자랑 쾅 하고 부딪혔어. 이 중학교 교과서에 있어요. 그러면 얘가 부딪히다가 자랑 부딪히는 순간 어떻게 될까? 자를 밀고 가다가 멈추겠죠. 멈췄네. 운동 에너지가? 그럼 에너지가 감소했네? 뭐였다는 얘기야? 이랬다는 거죠. 누구한테 이랬을까요? 자를 밀고 이랬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가고 있었던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밀고 나니까 멈췄다는 건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거고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일을 했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수레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요. 자를 미는 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수레가 2kg짜리가 2의 빠르기로 가다가 자를 쿵 하고 밀었더니 자가 2cm 밀렸다고 치자. 수레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얼마냐? 예, 수레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얼마였냐? 4. 4줄. 그럼 자를 미는 일 얼마였어요, 그냥? 4줄. 그러면 자를 미는 일은 뭘 곱하기 뭐 해야 되냐? 뭐? 안 들려. 자를 미는 마찰력. 됐어? 네, 마찰력 곱하기 자를 밀고 간 거리죠. 그게 4줄이면 되죠? 마찰력 얼마일까? 보여봐. 자가 2cm 밀려나왔잖아. 2cm 밀려나왔어. 자, 마찰력 얼마나 온다고? 얼마? 800? 얼마? 200. 자, 얘는요. 왜 200인 줄 알죠? 밀려나간 거리가 2cm죠. 우리는 무조건 거리를 미터 단위로 계산하셔야죠. 얘는 뒤에 있어요. 그래서 밀려나간 거리가 0.02m고요. 마찰력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마찰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감소량 정확하게 사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찰력이 당연히 얼마여야 되니? 200N여야 되겠죠. 되겠어?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때 바닥과의 마찰력은 200N이라는 얘기구나. 여기까지 해결했어. 근데 문제는 이거죠. 제가요, 이 수레를 속력은 그대로인데 수레를 4kg로 2배 무겁게 했어. 그래서 똑같이 책에 튀어나온 자랑 부딪히게 했어. 몇 cm 밀려나갈까? 몇 cm 밀려나갈까? 몇 cm? 4cm 밀려나갈까? 왜냐면 속력은 그대로인데 질량이 2배 커지죠. 운동에너지 몇 배 커져요? 2배. 2배 커집니다. 그러면 운동에너지가 2배 커지니까 자를 미는 일도 몇 배 커져야 되니? 2배. 이거 2배 커지려면 됐어. 이동거리가 몇 배 커진다고요? 몇 배? 2배 커진다. 그래서 4cm 밀려나왔다고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죠. 마찰력은 그대로 일정합니다. 마찰력은요, 책이 자를 누르는 힘이기 때문에 얘가 속력이 빠르던 느리던 무겁던 가볍던 상관이 있니 없니? 없어요. 이 실험을 하는 동안 마찰력은 그대로 일정합니다. 됐어?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커진 만큼 자가 밀려나간 거리만 보여진다? 증가한다. 알겠습니까? 이 실험을 할 때 마찰력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정신 차려라. 내신에서 삐걱거리면 기회가 없어요. 내일 명제에도 서류가 나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날도 있어요. 시험 보러 갈 자격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아이들이 거죠. 그래도 과거는 원서를 내면 시험은 보게 하잖아요. 출석 면담 한 번은. 쟤네들은 서류에서 떨어지면 1년 동안 준비해보게 그냥 숲으로 시험도 안 보고 끝나는 내일 발표.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하겠냐. 어떤 애들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아까 동의하던데. 그래도
금방입니다.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질량이 2배가 커지면요, 당연히 이동거리 2배 커진다. 알겠어? 이게 중학교 실험이야. 알겠니? 그러면 질량은 그대로 2km인데요. 속력이 2배 빨라졌어. 4로. 그러면 밀려나간 거리가 얼마일까? 얼마? 4? 이거 얼마? 8cm 밀려나죠. 왠 줄 아세요? 속력이 2배 커지면 운동에너지는 2배가 아니고 몇 배 커집니까? 4배 커집니다. 속력의 제곱이니까. 됐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회양도 4배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동거리 4배 커지죠. 알겠어?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운동 에너지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낸 거고요. 그 알아낸 거를 식으로 만들어낸 거야. 사실 거꾸로. 그래서 과학자들은 실험을 먼저 했고요. 그걸 통해서 질량과는 무슨 관계가 있어? 속력과는 무슨 관계가 있어? 이거를 운동 에너지로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그러면 졸면 죽는다는 게 운동 에너지하고요. 그래서 물체의 질량 사이의 관계. 운동 에너지하고요. 운동 에너지 우리가 EK라고 쓰거든요. 운동 에너지하고 속력의 관계. 운동 에너지하고 속력의 제곱 관계를 그래프로 맞게 그리고 찾아라가 오토 문제집 보면 수두룩합니다. 네. 맞아. 네. 어떤 관계를 그려야 될까요? 자, 질량과 운동 에너지 무슨 관계예요? 질량이 2배 커지면 운동 에너지 몇 배 커졌어요? 2배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비례 관계 그리면 돼요. 됐어? 네. 그러면 운동 에너지와 정비례 관계가 있는 건 속력일까 속력 제곱일까? 속력 제곱이죠. 됐어? 그래서 속력이 2배 커지면 운동 에너지 2배 커지는 게 아니에요. 속력이 제곱이니까 4배 커진다고요. 그래서 얘하고 비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요? 네, 2차 포물선을 이렇게 보시면죠. 됐어? 그래서 요거 장난쳐서요. 그래프 맞게 되는 거 찾아라 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속력의 제곱이 있어야 비례 모습입니다. 속력이면은 포물선을 그리고 그리셔야 됩니다.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 실험을 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게 또 있죠. 뭡니까? 운동 에너지가 커질수록 자가 밀려나간 거리가 뭐한다? 비례한다. 되겠어? 네. 운동 에너지가 커질 때 마찰은 어떻습니까? 마찰력 어떻습니까? 일정하죠. 마찰력은 그대로의 일정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커지더라도 마찰력은 변하고 없다. 되겠어?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마찰이 한 일 사이의 관계고요. 마찰력 구하는 방법도 보여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휘겨라. 네. 위치 에너지와 됐어. 네.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은요. 사실은 꼬맹아 여기에 2kg짜리 물체가 있다. 이걸 1m 높이 위에 있는 책상에 올리려고 해. 내가. 알겠니? 네.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를 들어 올리는 뭐 해줘야 되니? 중력의 한일. 그러면 중력의 한일을 해줘야 되니까 일단 힘 최소한 얼마 필요하니? 물체의 무게만큼 필요해요. 됐어? 그래서 내가 이 높이만큼 들어 올려요. 이게 중력의 한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얘는 중력의 한일을 받은 만큼 뭐가 생기니? 위치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 중력의 한일 구하는 식이랑 같다. 다를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 중력의 한일 구하는 식입니다. MGH. 알겠어? 그래서 중력의 한일 구하라 그러면 MGH를 구하시면 되고요. 그 자체가 위치 에너지인데 중학교 때는 중력 가속도를 얼마로 한다? 9.8. 그것만 집중하자. 그래서 2kg짜리 들어올릴 때 힘이 20이 아니고 19.6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생길 건데 그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요. 이렇게 벽에다가 나사로 조여놓은 나무 토막 있고요. 그 위에 추를 떨어뜨릴 겁니다. 그러면 이 추가 떨어지면서 나무 토막이랑 부딪히면 어떻게 되니? 나무 토막을 밀고 내려가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추가 나무 토막을 미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니? 추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기 때문이죠. 됐어? 그러면 추의 위치
미는데 중간 단계 띄고 위치 에너지가 나무 토막을 미는 이랬다. 이렇게 갈 거야. 자,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이 추가 2kg짜리래. 기준 면으로부터 얘는 1m 높이에 있었대. 이런 얘기야. 2kg짜리 물체가 1m 높이에 있었는데 나무 토막이랑 쿵 하고 부딪히는 순간 나무 토막 밀려 나갔어. 2cm 밀려 나갔어. 맞냐? 그러면 얘는 나무 토막을 미는 일 했으니까 이 일 어떻게 보여야 돼? 5 곱하기 5. 신기한 거 아세요? 나무 토막이 떨어진 게 아니고 밀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사와 벽면 사이에 뭐가 적용했다는 거야? 마찰력. 됐어? 그래서 나무 토막이 미는 일도요. 사실은 마찰력 곱하기 밀려나간 거리를 곱하면 된다. 되겠어? 자, 얘 위치 에너지 얼마니? 우리는 중력 가속도 10 쓸 거야. 얼마? 20주죠. 그럼 마찰이 한 일도 얼마여야 돼? 20이어야 돼. 그럼 여기 마찰력 얼마야? 구해. 얼마? 얼마니? 2,000. 왜냐하면 밀려나간 거리가 2cm니까 0.02m잖아요. 됐어? 그러니까 마찰력이 얼마여야 됩니까? 1000N이어야 되겠죠?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내가 이제 2kg가 아니고요. 4kg짜리를 똑같이 1m 높이에서 떨어뜨려. 몇 cm 움직일까? 4cm. 빠르게 가자. 2kg짜리를 3m 높이에서 떨어뜨려. 몇 cm 밀려날까? 6cm죠. 못 따라가면 뒤져. 자, 4kg짜리를 6cm 높이에서 3m 높이에서 떨어뜨려. 얼마 밀려나가야 돼? 12cm. 되겠어요? 네. 그랬을 때 마찰력은 얼마인가? 그대로 1000입니다. 마찰 안 되고 하는 게 아니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렇다면 위치 에너지와 얘네들 사이의 관계도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요.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무슨 관계? 비례. 위치 에너지는 떠있는 높이와도 무슨 관계? 비례. 위치 에너지는 나무 토막을 밀고 나간 거리와도 무슨 관계? 비례. 알겠습니까? 네. 단지 마찰력은 변하지 않는다. 되겠죠? 희결 일어서서 해. 계속 졸고 있잖아. 왜 이렇게 졸아? 자, 여기까지 됐어. 네. 자, 근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걸 이제 중학교 때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지만 중학교가 아닌 고등학교 때는 뭐라고 하니?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 포텐셜이 원래 무슨 뜻이니?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죠. 그럼 잠재되어 있다는 걸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나타나면 무슨 에너지가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될 잠재된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 애들은 뭐가 있을까? 지금 얘는 중력이 만든 포텐셜 에너지야. 중력 때문에 떨어져서 그게 운동 에너지 돼. 이 얘기죠. 됐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위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아이가 몇 개가 있을까요? 3가지가 있어요. 중력이 만든 위치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력 위치 에너지야. 되겠어? 중력 위치 에너지를 여러분들은 배우셨고 그걸 mgH로 계산한다 이렇게 배운 거야.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중력이 만든 거 말고 또 있다는 거죠. 뭡니까? 맞아요. 용수철이 만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용수철에다가 물체를 놓고 이거를 잡아당기면 얘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X만큼 늘어나요. 됐어? 네, 질량은 2kg고요. 바닷가에 마찰은 없다고 치자.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원래 위치는 여기였는데 늘어나서 A까지 온 거고요. 늘어난 길이가 X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A점에서는 얘는 무슨 에너지를 가질까? 라고 하면 용수철이 만든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가져요. 운동 에너지 있니 없니? 없죠. 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합값을 뭐라고 할 건데?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 건데 A 지점에서는 용수철이 만든 탄성 에너지만 있어.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 조금 전에 알려줬어. 2분의 1 kx제곱. 그래서 얘는요 2분의 1 kx제곱만큼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운동 에너지가 없으니까 얘는 합하에 보면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kx제곱만큼 가지면 돼. 그랬다가 손을 놨더니 얘가 원래 자리 5로 가고 있어. 그럼 5점에 왔을 때 무슨 에너지 있을까? 네, 그때 탄성 에너지가 존재하니 안 하니? 안 하죠. 그럼 탄성 에너지가 다 전환됐다는 얘기네?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 됐어? 그래서 저때 생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요. 사실은 원래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이랑 뭐 해야 되니? 같아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돌아오는 순간 속력이 얼마일까? 빨리 구해. 돌아오는 순간 속력. 속력이 얼마일까요? 하십니까? 네. V는 루트 n분의 kx 되겠습니까? 이만큼의 속력 가져요.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손을 놨을 때 보면 얘가 돌아가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원래 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가운데를 지나는 순간. 그렇죠? 가운데를 지나는 순간에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얼마일까? 구해보기.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1대1이 아니라는 거. 됐어? 구해봐. 몇 대 있을 것 같아? 1대 3. 왜냐면 얘가 중간 위치를 왔을 때 이 중간 위치를 B라고 하죠. B에 왔어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2분의 1 kx제곱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얘가 절반만큼만 늘어났으니까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에요. 보여? 그러니까 얘 계산하면 얼마냐면 8분의 1 kx 제곱만큼만 탄성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도 역학적 에너지가 요만큼 나와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얼마여야 되냐면 8분의 3 kx 제곱의 크기가 운동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1대 3이다. 알겠어?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어디에서나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그 값으로 본 거야. 그럴 거면 내가 이걸 놨어. 그래서 얘가 원래 자리에 돌아갔어. 5로 왔어. 5로 오면 온전히 다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연락 속력 빠르겠지? 그러면 얘는 5로 오면 멈추니? 어떻게 되니?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무조건 가야지. 네. 그럼 어디까지 갈까? 다시 다시 X만큼 압축될 때까지 가. 됐어? 그럼 여기까지 왔어. 이때 탄성력이 어디로 작용하냐? 오른쪽. 그럼 다시 밀려가겠지. 그렇죠? 그래서 원래 자리로 왔는데 속력이 다시 연락 빠르겠죠? 멈춰 못 멈춰? 못 멈추겠죠? 다시 여기까지 가겠죠? 그랬다가 탄성이 되면 다시 오겠죠? 이걸 무한반복합니다. 이게 단층 운동이라는 여러분이 배웠어야 되는 운동입니다. 그걸 합니다.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도 알았어.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3개 있다며. 바로 뭡니까? 전기 위치 에너지.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전기도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 그걸 우리가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여러분들 그냥 전기 에너지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 전기 에너지를 3학년 6단원에서 배웁니다. 자,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비트예요, 비트. V가 뭐냐?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초입니다. 그렇죠? 됐어? 네.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전류가 흐르는 시간을 곱하면 이게 총 전기 에너지량을 계산하는 거야. 비트.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 에너지까지가 위치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이야. 맞냐? 네. 그래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이 중에서요. 어떤 위치 에너지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위치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값을 우리 뭐라 그런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새끼야. 보존되니 안 되니? 그렇죠.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네, 실제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만 작용하면 됐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 그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을 우리가 뭐라 그러니? 보존력이라고 하는데 보존력이 뭐니? 네, 바로 얘네들입니다. 됐어? 그래서 중력만 작용하는 공간 또는 탄성력이 작용하는 공간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또는 이 세 개가 싹 다 작용해도 상관없는데 얘네들 세 개의 힘 말고 다른 힘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못 된다고 보존돼요. 그럼 거꾸로 저거 말고 조금이라도 다른 힘이 작용해. 예를 들면 뭐 마찰력, 공기저항 이런 거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 안 되니? 그래서 내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경우가 됐어. 이끼 학교에서 맨날 가르치고 공기저항 없어요, 마찰 없어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력이나 탄성력이나 전기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힘만 작용하고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데요. 그걸 뺀 나머지 힘들이 작용하면 그건 비보존력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비보존력의 대표적인 게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변해요. 됐어? 물속에서 부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변해요. 저 아이들이 마찰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되겠어? 네,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는데 여러분들 롤러코스터가 있다고 치자.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고 싶어. 그러면 여기 있는 물체와 레일 사이에 마찰이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건 이제 수능 문제입니다. 자,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에 질량이 m인 i가 있어요. 이 점을 a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살짝만 툭 하고 치니까 얘가 마찰이 없는 레일을 후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중 여기에 왔을 때를 b점,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 여기로 왔을 때가 c점, 지면으로부터 16m 높이, 여기에 왔을 때를 4m 높이에 있을 때를 d라고 할 거다. 그럼 얘가 각각의 점을 지나갈 거 아닙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냐 안 되냐? 되겠죠. 그럼 그중 A, B, C, D 어느 지점이나 역학적 에너지 같아야 돼. 근데 A점에서는요 위치 에너지 있어 없어? 있어요. 얼마만큼? mg 20만큼. 그렇죠? 운동 에너지 있어 없어? 없네요. 그러면 얘 역학적 에너지 얼마나 되겠습니까? mg 20이죠. 맞아? 네. 자, B점에 왔습니다. 위치 에너지 얼마입니까? mg 20인데 아니 mg 10인데 역학적 에너지 얼마니? 여전히 mg 20이어야 됩니다. 모든 지점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구간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니? mg 10에 해당되는 크기라는 얘기죠. 이해돼? 자, C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불러. mg 16. 그럼 운동 에너지는 mg 4야. 됐어? 네, D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mg 4. 운동 에너지 mg 16.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굳이 속력이 없어도 알 수 있어. 왜? 역학적 에너지 알고 위치 에너지 알면 빼면 되잖아. 되겠습니까? 이 얘기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요. A 대
B점에 위치 에너지의 비율이 얼마일까? 이거 물어봐요. 됐어? 위치 에너지의 비율 얼마일까? 그러면 여기 위치 에너지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mg 20대 mg 10이니까 mg는 의미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 20대 10이기 때문에 2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근데 언제 이걸 해? 그러면 저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이 숫자가 어디서 왔을지를 파악했어야지. 이거 어디서 왔어? 높이. 기준면으로부터 떠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 실제로 시험에서 이걸 주겠니? 이거 안 줘요. 제가 쓴 거예요. 이 그림 밖에 안 줘요. 근데 한 문제를 30초 동안 풀어야 되는 수능이란 말이에요. 되겠어? 위치 에너지의 의미가 뭐였는지를 아셔야죠. 그러면 B 대 C의 위치 에너지의 비율 할 수 있겠니? 얼마니? 네, 이제 되죠. 의미 분석이 되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값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값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봐라. 되겠어? 자, C 대 D의 위치 에너지의 비율이 얼마일까요? 4대 1. 그게 너 기억나냐? 얘네들 역학적 에너지가 못되더라고. 근데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가 뭐랑 같아야 돼? A의 위치 에너지. 됐어? 그러면 A의 위치 에너지에 해당되는 이만큼이 역학적 에너지인 거 보이세요? 이만큼의 높이여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A는요, 그만큼의 높이에 해당되는 게 온전이다 무슨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겠냐 없겠냐? 없어요. 근데 B점에서도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이 높이만큼 역학적 에너지야. 맞아? 근데 위치 에너지는 이만큼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뭐란 얘기냐 이게? 이게 뭐란 얘기냐? 운동 에너지야. 보여? 얘 위치 에너지 이만큼이거든요.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이만큼이 뭐냐? 운동 에너지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 이만큼이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얘는 이만큼이 운동 에너지의 크기여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꼬매나 B 대 C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B 대 C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얘 얼마입니까? mg 10에 해당되는 값이죠. 얘 mg 얼마야? 4예요. 그래서 몇 대 몇이에요? 5대 1이에요.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C 대 D의 운동 에너지 비율이 얼마겠니? 네. 지금 여러분 뭐 보는 줄 아세요? 낙하 높이만 보고 계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운동 에너지 비율이에요. 알겠어? 네. 그래서 얘는 1대 415가 운동 에너지 비율이잖아요. 그럼 한 칸만 더 봐. 그러면 C 대 D의 운동 에너지 비율이 1대 4니까 C 대 D의 속력 비율은 얼마겠냐? 왜요? 운동 에너지는요, 그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MVC점을 지나는 순간에 속력의 제곱 네, 2분의 1 MVD를 지나는 순간에 속력이 제곱일 거 아니니? 근데 어차피 비율이니까 2분의 1 M, 2분의 1 M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라는 건 VC의 제곱 대 VD의 제곱이었다는 뜻이야. 그러니 그냥 VC 대 VD라는 속력 비율을 여기다 루트 씌워야 된다 라는 거야. 운동 에너지 비율에다 루트 씌우면 속력비가 돼. 알겠어? 그래서 얘네들의 속력 비율은 1대2입니다. 이렇게 가야죠. 수능에서 어떻게 나오게요? 거꾸로 줘요. C 대 D의 속력 비율이 1대1에 됐어? 그럼 이걸 통해서 얘네들 운동 에너지 비율이 몇 대 몇이겠구나. 1대 4겠구나. 되겠어?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돼. 되겠지? 이런 얘기들이야. 자, 이런 식으로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보존력만 작용하는 공간에서 에너지의 비율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물체가 있어. 그 정도에 이렇게 물체가 있다고 치자. 얘 2kg짜리 물체가 바닥에 마찰이 없는 곳에 놓여져 있고요. 3kg짜리 물체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됐어? 자, 그래서 손을 받치고 있다가 손을 놓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마찰이
그러니까 얘 내려가. 얘 끌려가. 이렇게 되겠죠? 역학조연에서 보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마찰력 없어요. 얘네 그럼 뭐 받아서 움직여요? 중력만 받아요. 역학조연에서 보존 될까? 안 될까? 돼요? 보존력만 작용하니까. 되겠어? 네. 그러면 실제로 A와 B를 보면 역학조연에서 보존돼야 되는데 되는지 보죠. A의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 수능 문제입니다. 보시면 A는 위치 에너지가 변할까 안 변할까? 끌려가는 동안 안 변해요. 계속 그냥 끌려만 가죠. 됐죠? 네. 그럼 위치 에너지 변화량 없네요.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변할까요? 늘어날 줄어들어? 늘어나겠죠.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럼 얘 증가해요. 됐어? 얘 증가합니다. 그럼 얘 역학조연에서 뭐였어? 역학조연에서 보존된다며. 얘 증가했잖아, 선생님. 실제로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라고 하면 얘는요. 2kg짜리 물체가 10m 높이에서 떨어져. 그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뭐가 생겨? 운동 에너지가 생겨서 역학적으로 보존되죠. 근데 쟤는 왜 안 그래? 얘 뭡니까? 얘는 묶여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한 물체예요. 그럼 이 한 물체인 A, B를 합한 역학적 에너지가 안 바뀐다는 얘기야. VV는 역학적 에너지가 바뀌더라도 얘가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얘가 뭐하면 되니? 감소하면 돼. 그래서 총량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한 덩어리 묶여있을 때는. 그 얘기야. 근데 그 중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네. 그럼 B의 역학적 에너지가 뭐 하겠니? 그만큼 감소했겠지. 그 얘기야. 그래서 묶여있기 때문에 총량이 보존된다는 거죠. 각각이 보존된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얘는 전체 토탈의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야죠. 보존력만 작용했으니까. 예를 들어 얘 운동 에너지가 100 증가했다고 칠 거야. 100은 안 되겠다. 100은 했다. 알겠어? 네. 한 20 증가했다고 칠까? 뭐 이런 얘기. 20 증가했을 거야. 그럼 봐봐. B는요. 위치 에너지 뭐였을까? 감소. 그렇죠? 내려갔으니까 위치 에너지 감소했겠죠? 운동 에너지 뭐였을까? 증가했겠지? 그죠? 감소량이 클까? 증가량이 클까? 감소량이 더 크죠? 얼마? 마이너스 20만큼 더 감소했어야 돼. 그래야 토탈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겠지. 근데 나 안다? 이 새끼 운동 에너지 얼마 증가한 줄 알아? 20. 얘가 20으로 정해지는 순간 얘 30이야. 그럼 얘가 50 감소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 덩어리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 때 B의 속력이나 A에 끌려갔을 때 그 순간의 속력은 어때야 되니? 같아야 돼요. 한 실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때요. 얘네들은 처음은 다 운동 에너지가 없는 0이었기 때문에 나중 운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맞아? 그랬을 때 A의 나중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A V 제곱이야.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B V 제곱이야. 맞아? 한 덩어리를 묶여있기 때문에 속력이 똑같다는 얘기라고. 2분의 1 똑같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무슨 비율이었어야 돼? 질량 비율만큼 나눠가죠. 그러면 얘네들의 질량이 2대 3이기 때문에 얘 질량이 20 증가하는 순간 얘 질량 무조건 얼마 증가했어야 된다? 30. 되겠어? 그러면 토탈 변화량이 0이기 위해서는요. 꼬뱅아 증가한 총량만큼 뭐하면 된다? 감소하면 된다. 되겠어? 몇 미터 내려갈게? 몇 미터 내려갈게? 몇 미터 내려갔어? 빨리 왜? 분수 나와? 어쩔 수 없어. 몇 미터 내려와? MGH가 50이잖아. 빨리 해! 뭘 못하고 있어? 3분의 5. 그래서 얘는 3
등가수 등가수. 우리 알짜임 얼마야? 아래로 아래로 얼마? 아래로 얼마? 얘 알짜임 얼마야? 이 개새끼들. 이거 움직여! 알짜임 얼마야? 어? 잠시만 헷갈려요. 얘 누구의 힘 때문에 들어와? 중요 대롱대롱 매달리는 이 새끼의 중력이 자본하기를 알짜임 되지. 알짜임 얼마야? 32점이야. 이 썩어놈들이 뒤지려고 씨. 갑자기 가속도 얼마냐 이 새끼들아. 얼마? 너네 오늘부터 집에 안 가고 쉬냐? 웹툰을 하는 아니 가속도 어떻게 구해? 뭐 하는 거야? 가속도는요 질량분의 힘 아니야? 몇 킬로로 움직인 거야? 몇 킬로? 5킬로. 가속도 얼마냐? 6이다. 그럼 바닥에 닿을 때 이 V라고 하는 낮은 속도 얼마냐? 응? 3분의 5에서 내려왔을 때 속력이 얼마냐고. 얼마? 18분이 얼마? 저 안에 봤어요. 빨리 보여주세요. 야, 얘 운동회장 못생겼어? 운동회장 못생겼어? 이 위치 에너지 감소량. 그럼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30. 그래서 운동 에너지 얼마 됐어? 30.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이 거니까 얼마? 3 곱하기 V제곱 이거 얼마? 30. 뒤집다. 얼마입니까? 이는요 운동 에너지가 30 가졌다며. 맞아요? 근데 운동 에너지 30 생기는 속력이 얼마냐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운동의 제곱이 30대는 속력 V값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게 1.6m 내려가더니 3분의 5m 내려갔을 때 속력이겠지. 그래서 너네 뭐 하는데 알짜임도 뭐 하고 가속도도 뭐 하냐? 이해돼? 그냥 했어? 네. 빨리 밥 먹어. 뭐가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